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아도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강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 큰 목소리로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남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감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조용한 강함이라는 것을요.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조용한 강함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조용히 자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존경받고 그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했던 사람? 아니면 말은 없었지만 존재 자체로 영향을 주었던 사람? 젊었을 때는 전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다. 왜 이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을까요? 왜 진짜 강한 사람들은 말이 적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강함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채우는지 말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깊은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아는 사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그것을 입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함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사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거의 말씀이 없으셨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발표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사장님이 항상 그분께 물어보셨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짚어주셨고 대부분의 경우 그분의 의견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신 겁니다.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찬사와 비난, 어둠과 이름, 즐거움과 고통, 명예와 불명예. 이 8가지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쓰이는지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내 선택을 이해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고 비난을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가 되었죠.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것은 그들의 모욕이나 폭력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모욕이나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너의 판단이 너를 해치는 것이다.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열었죠.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쳤다, 손해본다, 나중에 후회한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서점은 그 지역의 문화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말없이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되 그 선을 넘지 않고 기뻐하되 절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군자의 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대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입니다. 약한 사람은 그 순간 폭발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도 화가 납니다. 그들도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 자극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잠깐의 공간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그 공간을 활용할 줄 압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학부모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는 감정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그 학부모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으셨고 맞받아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학부모가 다 말하고 나자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도 진정하셨고 결국 오해가 풀렸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큰 문제로 번졌을 겁니다. 감정 조절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의 표시입니다. 약한 개는 쉽게 짖지만 강한 개는 필요할 때만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경청입니다. 말없이 강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말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니까요. 웅변을 잘하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하는 사람, 토론을 잘하는 사람.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는 능력이 말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할 때 진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후자입니다.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감정까지 듣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까지 듣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25년을 모셨는데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한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할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들어주셨으니까요. 할아버지께 이야기하면 판단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충고나 훈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와 공감만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말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5번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강하면 당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감이 넘쳐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과 겸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가장 부드럽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물에 깎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힘이고 겸손의 힘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압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춥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여러 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높은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겸손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이 제 스승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저는 매일 배웁니다. 이것이 진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에서 진정한 강함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말없이 강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 원칙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일관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아랫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합니다. 이익이 될 때는 이런 원칙을 주장하다가 불리해지면 다른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존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합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킵니다. 이것은 고집과는 다릅니다. 고집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영국의 탄압 앞에서도 동료들이 무장투쟁을 주장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결국 그 일관성이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직원들 월급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직원들을 챙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원칙.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 일관성의 결과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사람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일관됩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존경을 낳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말없이 진짜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의 나와의 싸움입니다. 약한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공자는 매일 3가지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심을 다했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이것이 진정한 수양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과는 다릅니다. 자기 비판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은 언제나 먼저 자신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소통을 더 했어야 하는데, 제가 선생님들을 더 지원했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성찰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진짜 강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 이 특징들을 다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과시하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노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조용한 강함의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강함을 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말은 없지만 항상 믿음직한 그 사람, 자랑하지 않지만 존경스러운 그 사람. 오늘 그분께 감사의 말을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이 특징들 중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진짜 강한 사람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가 낫다. 우리 모두 말을 줄이고 의미를 더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자랑을 줄이고 실천을 더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평화와 존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강함을 발견하시고 키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